인천 연수구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총을 겨눈 날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생일 잔치상을 준비한 날이었죠. 며느리와 손주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총을 쏜 아버지. 여러 관심과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오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참 정말 이게 참 믿기지 않는 사건인데요. 범행에 사용된 물건은 이제 사제총기라고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산탄 2발을 발사했고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이 졌습니다. 너무 사안 자체가 충격적이어서 요 며칠 이제 프로파일러 분들이나 범죄 심리학자들의 진단이 막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이혼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 열등감 등등 많은 분석이 나오는데 또 유가족은 또 반박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사안을 어떻게 꿰뚫어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피의자가 처음에 본인이 얘기했던 그 범행 동기라는 것들이 유가족들에 의해서 하나씩 다 반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얘기를 믿어도 되느냐 하는 게 좀 의심이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분석가들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완전히 관계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결국에는 가해자도 가족이고 피해자도 가족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가족 간에 문제가 있었던 건 틀림이 없어 보여요. 네. 만약에 화목한 가정이었으면 이런 일이 애시당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요. 네. 네, 또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사람이 계획했던 것은 자신의 가족만 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네.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집에 어마어마한 폭발물을 설치를 하고 타이머를 작동시켜 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범행 동기로 보면 가족을 해코지할 만한 동기만 있었던 건 아니다. 네. 라고 이제 보는 게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봤을 때 지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대목은 지금 이 사람이 동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지금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초의 동기를 뭐라고 했었죠? 처음에 가정 불화 이런 이제 그 어휘로 자기네들 가족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네네.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엄마 편을 든다. 이게 이제 범행의 이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은 물론 20년 전에 이혼한 건 맞는데 그 이후에 비교적 이 아내분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네. 남편의 그 경제적인 무능력을 어떻게든 지원하려고 집도 사실은 아내 명의로 돼 있고. 네,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아드님들 부부도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해서 생일 파티도 해드리고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아버지의 생신 파티 하는 날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을 탓을 할 만한 그 사안이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도대체 가정 불화라고 얘기할 만한 집안 사정인가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 있는 거죠. 일단 그 아드님은 친자죠? 친자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친자 친부 관계라도 이 사람 피의자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죠. 예. 이 피의자는 지금 생각을 무지하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일종의 사고장애 같은 거를 최근에 틀림없이 심각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사고장애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반사회적인 사고도 있을 수 있고 피해의식도 있을 수 있고 없는 사실관계를 있는 것처럼 의심을 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증세들이 진행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이웃들이 일반적으로 혼자 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외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웃들도 만나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웃들이 이 사람을 최근에 본 적이 없다는 진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그것도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증상들하고 함께 오는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지금 정신과 병력이 없다 보니까 조현병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는. 네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진술을 하고 있는 데는 의사소통에 별로 어려움은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제 영장 청구할 때도 법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네, 그랬죠. 그건 합리적인 그 어떤 판단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금 경찰에서 하는 태도로 봤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지 못해요. 네. 그게 사실은 또 다른 이제 이 사람의 어떤 현실 판단 능력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네. 보인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투입된 이유도 그런 걸로 보이고요. 네. 아마 면담을 하는 와중에 이 사람의 여러 가지 심리적인 취약성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오랫동안 이런 분야에서 이제 그 분석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조언도 하시고 해주셨는데 네, 이번에 이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해야 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해야 하려고 했던 이 사건을 접하시면서 네. 가장 주목하신 부분은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현장에 있던 아들의 부인, 다시 말해서 며느리, 예. 진술에 굉장히 주목했는데요. 아, 처음에는 이제 뭐 여러 분석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뭐 부부관계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들만 해야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는 줄 알았는데 네. 그런데 살해총기를 뭐 제작을 한 걸 다 들고 들어온 다음에 생일 네. 파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는데 네. 문제는 그 나머지 가족, 예컨대 며느리와 예. 그 손자. 손주들까지도 해코지를 하려고 했었다고 지금 진술이 나와서 그렇게 알려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건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뭐 그 살인범도 그 합리적인 사고를 여전히 할 수 있는 살인범들은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목격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피신시키는 경우들이 다수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그 손주들 앞에서 어린애들 앞에서 지금 총을 지금 난사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런 종류의 선택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잘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이제 폭발물이 설치돼 있었던 과정도 보면 사실은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하면 이웃들이 전부 다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누가 뭐 해를 입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사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차별 뭐 어떤 피해자를 특정하지 아니한 무차별 살인 사건들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보는 게 뭐 프로파일러들 용어로 이상동기 살인이라고 보는 게 그게 지금 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네. 이제 그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었던 이분이 지난해부터 아들이 주던 생활비를 끊었다. 이제 돈 때문이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SBS가 어제 보도한 내용을 이제 따른 겁니다. 근데 아들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서 불만을 표출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근데 또 그 반박 증언이 또 나왔어요. 그래요. 네, 유가족들 사이에서 그 재정적인 지원을 끊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는 사실은 이혼은 20년 전에 했으나 그 이후에 이 남편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뭐 사업도 지원을 해주고 뭐 대학원 진학도 시켜줬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자기를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뜨려가지고 그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일어난 일로는 또 그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도 지금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에서 알려진 사실이 20년 전에 이 사람이 강간치상이라는 전과가 있어요. 그래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결국은 사실혼 관계, 이혼은 했지만 사실혼 관계가 유지를 하는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징역을 살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마 뭐 지금 이렇게 결국은 뭐 십수년 후에 이런 파탄 지경으로 가게 만든 어떤 과정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들도 사실은 뭐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폭력 사건 말씀하신 그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면은 네, 교수님 그 관련 그 범죄의 그 사안으로 봤을 때 조금 그 중한 형벌이 아닌가요? 중한 형벌을 그때는 이제 20년 전이잖아요. 네네네. 강간 사건이 친고죄가 있다 보니까 중한 형벌을 받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지금 2년 반이 징역형이 나왔다는 그러니까, 거는 그때 그 당시에 3년을 넘는 경우가 없었어요. 네, 아무리 네, 강간이 네, 추상이고 네. 중상해라도. 네네. 그런데 2년 반이 나온 거 보면 그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다친 사안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20년 동안 참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네. 아내에 대해서 그런 폭력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저의 또 다른 의문 중에 하나고요. 저도 그래서 예. 여쭤본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피해자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훨씬 많아 보여요, 지금. 네네. 숨기는 게. 그러니까 네. 그리고는 이제 사제 총기와 사제 폭발물을 이제 장기간 동안 그와 같은 컨텐츠에 노출이 되면요. 네. 그 지금 컨텐츠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이제 뭐 내용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포탈을 통해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의 플랫폼, 불법적인 네. 불법적인 정보가 많이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지금 네네. 계속 지워도 계속 올라오는 이런 이제 정보 뭐 컨텐츠에서 지금 아마 굉장히 반사회적인 사고도 오랫동안 노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생각이 일반적인 이제 친사회적인 규범을 굉장히 벗어나서 생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아가지고 네. 그래서 아마 뒤늦게 경찰이 그 사람의 집을 뭐 범죄의 현장은 아닌데요. 네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서 아마 여러 가지 추가적인 이제 그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집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거기서 도대체 뭐가 나왔는지 또 이 사람의 온라인에 올린 글들이 얼마나 반사회적인 건지 네.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조사를 아마 하고 있는 와중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피의자 조 씨의 그 이제 부인이 또 조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네. 이혼은 20여 년 전에 했는데 지금 30대인 아들이 초등학생 때 이혼을 하긴 했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한 집에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아들이 네. 장성한 뒤인 이제 8년 전쯤에야 이혼 사실을 말했다는 거는 굉장히 자녀를 배려했다.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으로 네. 일단은 해석이 되고요. 또 심지어 이분이 꽤 규모 있는 뭐 견실한 중견기업, 유명 에스테틱 업체의 임원이라고 알려져 있던데요. 그래서 네. 또 열등감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혼자 사는 집이 또 70평형대 아파트고요. 네. 그러니까 네. 해줄 만큼 해줬고 그리고 굉장히 배려했고 그리고 본인 유능하게 바쁘게 일했고 그랬는데 지금 혼자서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혹시 성공한 아내에 대한 그런 열등감, 그렇죠. 뭐 그런 어떤 아주 본인의 어떤 그 속마음에 있는 그런 어떤 아주 불만 이런 의식들이 폭발했던 건 아닌가 이런 또 분석이 있어서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그러지 말라는 법도 사실 없긴 네, 한데요. 네. 예. 그렇게만 놓고 보기에 네. 그러면 그 70평 아파트에 설치한 폭발물 네. 장갑차도 다 파괴시킬 그렇죠. 정도의 오늘 보던 장갑차도 날리다. 열등감 때문이냐? 그건 성립하지가 않잖아요. 그 부분은 네. 네, 그러니까 너무 그 피해자와 이 범인의 유가족에 네. 주목하는 건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폭력성과 이 사람의 반사회성을 주목을 해야지. 지금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지금 너무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분의 에스테틱이 뭔지는 지금 이 사건에서 전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피해자를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화제가 되면서 더 고달프게 만드는 그런 지금 상황이 전개가 돼서 네, 가능하시다면 지금 그 피해자의 인적 정보는 뭐 사이버 공간 속에서라도 공유하지 않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교수님. 근데 이제 그 범죄 심리학 용어에 이제 스파우즈 리벤지 필리사이드라는 이제 그런 이제 용어가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워서 그 용어 설명 좀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건과의 관련성은 이거는 지금 교수님 크게 보시진 않는데 혹시라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요.
네. 뭐 배우자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뭐 배우자를 살해한다, 가족을 살해한다 이런 그 어떤 살인 사건을 이제 구분할 때 편의에 의해 가지고 네. 피해자 가해자 관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부부간의 살인, 뭐 비속살인, 친족살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우리나라도 사실 명칭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용어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은 범행 동기와 관련이 있는 건 정확하게는 아니다. 네. 더군다나 이 사건은 아내에 대한 복수심만으로 이런 사건까지 폭발물까지 설치하는 건 전혀 맞아 들어가지 개연성이 없다. 않는다. 네, 네. 네. 뭐 집에 폭발물을 설치하면 아내에게 복수가 성취되나요? 그렇죠. 네, 네. 그건 네, 결국은 그 이웃들이 다 다칠 텐데. 네. 그럼 저 폭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조 씨가 인천 송도에 있는 아들 집에서 범행은 했고 본인 거주하는 쌍문동 아파트에 폭탄 설치했고 타이머가 맞춰진 폭탄이 있다고 진술까지 했잖아요. 네. 근데 12시로 타이머가 맞춰져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이유는 설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12시 낮에 네. 아파트 주민들이 가장 없는 상대적으로 더 네. 적기 때문에 네. 그래서 12시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그 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사실은 이것저것 그래도 여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대단히 반사회적이지만 네. 그래도 자신의 불만을 세상에 알리고는 싶지만 네. 그러나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이는 게 낫겠다. 이 정도의 합리적 사고는 하는 거라서 네. 네.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리 나중에 정신감정을 받아서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정이 나도 네. 이 사건은 논쟁의 여지 없이 계획적인 살인이고 고의적인 살인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뭐 심신미약 등이 성립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좀 적용해 주는 그런 기준들이 여기에는 이제 적용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폭발력이 정말 대단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장갑차도 날릴 수준의 폭발력이라는데 정말 이게 터졌다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문가들의 이제 분석에 따르면은 조 씨가 이제 유튜브를 보고 배웠다는 이 시한폭탄이 좀 자금이 부족한 아프리카나 중동의 무장 세력들이 이제 게릴라식으로 할 때 이런 방식을 쓴다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뭐 맞고요. 네. 이제 테러를 뭐 이제 조장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네. 그런 이제 사이트 외국의 플랫폼들에서 지금 뭐 다크웹 속에서 그런 정보들은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어서 네. 이제 남은 문제는 결국은 플랫폼에서 이런 정보를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느냐.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로 보여요. 맞습니다. 사실은. 예, 네, 예. 네. 자, 근데 이제 이분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범행 당일에 렌터카로 이동을 했대요. 네, 지금 렌트카 이게 이 행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대중교통으로는 그 사제 총기들을 운반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집에 돌아가지 않을 생각으로 지금 흉기 무기만 들고 나온 게 아니고 뭐 네. 짐가방 같은 것도 있었던 글쎄 것 보니까 같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해서 도주할지까지는 뭐 생각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뭐 렌트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뭐 어쨌든 피신을 시작해야 된다. 이 정도의 사고는 이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교수님 이제 아까 폭발물 얘기가 너무 사실 충격적이어서 왜냐하면 이게 주변 네. 이웃들이 아무리 12시라 하더라도 이거 터졌으면 가만히 있죠. 어마어마한 네.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국가수에서는 이제 폭발물을 감정을 하고 있다는데 네. 이게 이제 위력이 지금은 뭐 언론 보도니까 뭐 장갑차 날릴 수준의 폭발이라지만 조금 더 정밀하게 검증하면은 더 정밀하게 이제 살상 범위가 나올 텐데 그 위력에 따라 가지고 최대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맞습니까? 이제 이게 어떤 죄명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지금 상당히 형량은 차이가 날 걸로 보여요. 네. 지금 네. 일단은 살인을 했고요. 그러고는 이제 살인 예비로 이제 추가가 될 것이고. 네. 그러면은 이제 피해자가 다수라는 양형 인자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렇죠. 네, 하면 그러면 사실은 사형까지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아주 잔혹한 수법의 이제 살인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건데요. 네. 네.
근데 지금 피해가 막상 목숨을 잃은 분은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제 최근에 판례들을 보면 지금 한 명 사망을 해가지고는 사실은 사형 선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사건에서 어떻게 이제 선고를 내릴지는 아직은 뭐 확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네.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초 수사당국이 조씨 범죄가 워낙 잔혹하고 공공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신상공개 추진하려고 했는데 네. 유족들의 반대로 신상공개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특강법상에는 신상 공개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했어요. 그런데 예외가 있는 게 그 피해자 가해자가 서로 관계가 있고 유가족이 원치 않는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관행적으로 적용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족의 이제 목소리를 반영한 의사결정이다. 저는 그 대목은 뭐 나름대로 현재는 타당하다고 보이는데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검찰로 넘어가면 또 조사를 더 충분하게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신상 공개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집에 설치한 폭발물의 목적이 뭐냐에 따라 가지고 네, 지금은 아마 가족살인으로 지금 그 의사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유가족의 이제 입장을 반영하는데 지금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차후에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그 교수님 이 사건의 이제 충격적인 그 내용과 아울러서 또 하나 논란이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이게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이제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쏘았다라는 이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서 진입을 했는데 현장 진입까지 70여 분. 1시간이 넘게 걸린 겁니다. 최근 현장에 대응하는 경찰들의 시간들을 보면은 이게 조금 납득이 안 가서 더더군다나 집안에 있는 피해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사망했는데 그럼 1시간 동안 뭐 총알을 장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문을 쐈다 얘기도 나오는 이 1시간 동안 집안에 남아있는 다른 가족들의 트라우마와 공포, 충격 이거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였을 것 같은데 경찰의 초동 대응이 조금 1시간 넘은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지금 전례 없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 대응의 어떤 노하우가 좀 축적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 총기가 엄격하게 규제돼 있다 보니까 현장에 총기를 여러 장 가지고 여러 개를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 출동 팀이 예를 들자면 외국 같으면 스와팀 총기가 있으면 무조건 스와팀이 들어가겠죠.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제 어떤 업무 협력이 금방 일어나지 않는 시스템을 갖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기를 가지고 이미 총으로 사람이 이제 인명피해가 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걸 알고 현장에 도착을 했으나 경찰이 무장으로 자기를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초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죠. 이게 사실은 순식간에 이렇게 된 사건이 아니고 아마 출혈이 심했으나 꽤 시간이 남아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아쉬움을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접한 일반 국민 여러분들이 가장 놀랐던 부분은 우리가 존속 살해라는 거는 드물지만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해하는 경우. 근데 부모가 자식을 sal해하는 경우는 비속 살해죄라는 게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 학대 치사 또는 살해 사건은 꽤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비속살인이거든요. 물론 성인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여하튼 비속살인이라는 죄명은 없죠. 우리나라 형법에. 근데
존속살인은 왜 있느냐? 존속살인이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풍양속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네.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건 미풍양속에 반하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자식을 죽이는 게 사실 어쩌면 더 이 반인륜적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속살인도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뭐 죄명을 굳이 구분하지를 말고 존속살인조차도 네. 살인죄를 적용하되 뭐 그 양형인자로 친족을 살해한 경우를 현저히 가중한다거나 이런 네. 방식으로 가중할 수 있는 그 범주 안에 비속살인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네. 그 기속살인죄를 넣으려면 국회에서 법 개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속살인을 추가할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냥 살인죄로 널리 적용하면서 네. 존속, 비속을 모두 양형 기준을 아우르는. 네. 바꿔가지고 엄중 처벌하게 만드는 이럴 수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 논의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네. 이런 어떤 그 비속살해죄를 넣어야 한다는 여론과 그런 네. 필요성에 대한 좀 그 여론들이 좀 들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최근에 그 자살 시도자들이 가족을 살해하고 자식을 살해하고 본인은 살아남는 네, 이런 종종 사건들 있습니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예. 많이 발견되잖아요. 네, 네. 이번에 뭐 분당군가 거기서도 하나 그런 사건이 네, 있었고 네, 네. 다 성인 자식들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옛날처럼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아무리 뭐 자살 의도가 있든 없든 자식을 살해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론도 이미 그쪽으로 모이고 있을 겁니다. 네. 네. 네, 근데 이제 피의자 조 씨가 전과 정신병력도 없고요. 또 네. 음주 약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혼자 지내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고 그 아주 불법적인 사이트를 방문하면서 생각이 왜곡되고 뭐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더 사회로부터 멀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드는데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제법 계시잖아요. 혼자 계신 분들. 혼자만. 은둔형 외톨이. 그렇죠. 외로운 늑대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건 정말 문제가 많은데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나라는 외로움 부라는 거를 설치하기도 하고 영국 같은 경우에. 외로움 부서요. 네, 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정신 건강이 상대적으로 나빠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영국에는 외로움을 담당하는 부서 장관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따로 두고 혼자 네. 사는 사람들을 이제 친사회적인 사고를 여전히 하도록 하려면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방문 상담을 지자체에서 계속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이 사건도 뭐 지자체에서 계속 관리 감독을 누군가가 하고 그러면 나가서 방문도 하고 얘기도 하면 그 안에 뭐 사제 폭발물이나 사제 총기를 이렇게 이상하게 제작을 하는 뭐 와중인 거 같은 거 이런 거를 미리 만약에 좀 짐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꼭 뭐 정신과 병력이 없어도 네. 뭐 정신적으로 취약해지는 급속한 뭐 사고장애 과정 중에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보니까 네. 그거를 미리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인터벤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자체에서 필요하다. 네. 이 얘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교수님 당초 이제 피의자가 진술을 회피하다가 이제 생활비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어제 건이고 그다음에 네. 지금은 프로파일러가 투입된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경찰 수사를 한번 짚어볼게요. 뭘 더 보는 건지 그리고 또 향후 수사는 어떤 점에 주목해서 진행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범행 동기가 분명하지가 않은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네. 네, 이제 송치를 하려고 그러면 범행 동기 해가지고 적어야 되는 난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뭘로 적어야 될지 처음에 가정 불화로 했다가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뭐 이런 지원을 이제 못 받아서 이렇게 적었다가 그런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뭐 해결하려면 제가 느낄 때는 감정도 필요해요. 정신 감정도 필요해 정신 보이고요. 감정도 필요하고 네. 네, 뭐 이제 전문 이제 심리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좀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네. 좀 더 면담을 좀 깊이 있게 면담을 진행을 해야
이 사람이 지금 반사회적인 성격장애라서 반사회적인 사고 끝에 지금 이렇게 폭발물까지 설치하게 된 건지 뭔지 네. 그러니까 범죄의 어떻게 보면은 그 속성이잖아요. 범죄의 네. 본질이 뭐였는지 하는 거를 좀 더 조사를 해야 네. 네.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면 그것이 여차저차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일관성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됐다 범죄 요건이 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야 송치가 쉽지 않을까. 물론 송치를 먼저 하고 네. 네. 대검찰청에 보면 지금 그런 전문가 팀이 또 있어요. 네, 팀이.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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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분석하기 어려운 피의자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바쁘신 가운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전화 연결해봤습니다.